알렉산드라 헤드랜드라는 해변에 왔는데요. 이제 답사하고 거기서 이제 몽티빌에서 답사하고 드론 가지고 이제 사진 찍는 것도 한번 해보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이제 같이 답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 찍는 거 한번 하고 그리고 일로 왔습니다. 그거 없지 차에 이거 셀카봉? 셀카봉 있습니다. 주세요. 네. 손으로 잡고 있는 것보다 안정적이고. 김원희님 안녕하세요. 임재희님 안녕하세요. 네, 식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천재님 밥 먹고 약간 체했어요. 밥 먹고 누가 비타민 C를 줬는데 그거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물을 안 먹고 먹는 거라 그래서 그랬더니 걸렸어. 그게 캡슐이 녹으면 식도에서 녹으면 그런가 봐요. 네. 아무튼 해변에 왔는데 지금 비 내려요. 여기 호주도. 그래서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 들어온 김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비 가격이 오르니까 아마 저하고 자꾸 이렇게 소통하고 싶으실 거예요. 한국에 돌아가면 당분간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좀 뜸할 테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여기서는 뭐 제가 책도 못 읽고 사실은 넓은 곳에 왔지만 사실은 갇혀서 생활하는 거죠. 외국이니까. 그래서 이럴 때나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자, 오늘의 이 짧은 시간의 주제는 모빅 가격은 어디서 왔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현상을 재현하고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저의 기준점 10,000원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제 10,000원을 뚫고 다시 꺼질 수도 있지만 10,000원 벽은 뚫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소리 잘 들리시죠, 나오미님? 자, 여행을 하고 돈을 번다. 사실 그런 건 없죠. 여행을 하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죠. 그런데 제가 드린다고 하지만 저는 코인을 드렸지 제가 돈을 드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스코어 모빅은 지금까지 아무도 손해를 안 보고 있어요. 자,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돈을 벌었다면 누군가가 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죠. 모두가 위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를 생산했다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부가가치 생산했나요? GDP에 들어가나? 모빅의 총 가치는 GDP에 한국의 GDP에 들어갈까요? 이 부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물론 실현 안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실현을 하고 계시다면 이게 가격이 박살나니까 장부상 부입니다. 이게 사실은 모빅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머글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머글들은 쉽게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비트코인은 일종의 환상이고 튤립이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꼭 있어야 좀 피라미드 같은 거기 때문에 나중에 꼭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고 그 사람들의 부를 피라미드에 다이아몬드와 골드와 실버와 브론즈가 나눠 갖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유입되는 사람만 없으면 이거는 와장창 무너진다. 그런 피라미드랑 똑같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머글들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해석입니다. 그거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맞고 또 기본적으로 또 완전히 오해죠. 여러분들도 이 모빅 현상에 같이 참여를 했지만 실험에 매우 신기할 거예요. 이게 왜 가치를 갖고 가격을 갖고 특히 여러분들이 설득에 실패해서 같이 여행을 오지 못한 여러분들의 형제, 친척, 부모, 자녀들 지금쯤 후회하고 계시나요? 내가 말했지? 뭐 이러고 계시나요? 자, 지금 제가 해석의 한 단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여행을 하고 돈을 벌고 있단 말이죠.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나중에 모빅에 올라타서 손실을 확정할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화폐는 장부고요. 이 장부라는 건 공적인 겁니다. 객관적인 거.
근데 모빅이 중요한 장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사람들은. 근데 여기에 먼저 관악산부터 참여하셨던 분들은 모빅이 매우 좋은 장부가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장부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장부상 부는 나중에 지금 참여하지 못해서 나중에 참여하면서 손실을 확정한 사람들이 주는 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로섬은 제로섬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누구 거를 뺏는 거냐면 지금 모빅 생태계를 알면서 못 들어오고 몰라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 것을 뺏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고약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이 말이야 그냥 하나의 회사에 부가가치를 만들거나 이윤을 만들어서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부가가치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를 하면서 화폐래.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자, 그렇게 보통 기분이 나빠요.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해를 정확하게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제가 비트코인을 2014년도에 사면서 한편으로는 야, 내가 남보다 많이 빨리 알았다라는 감사함도 있었지만 야, 나는 왜 2012년도에 몰랐던 거야. 2012년도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10를 넘지 못했을 때입니다. 누가 2012년도에 나한테 이걸 얘기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비트코인에 올라타면서 손실을 확정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10에 살 수 있는 비트코인을 무려 $300, $400, $500에 사는 손실을 확정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알았다면 제 주변 사람들 9년 전에 저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접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인이 실패했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싶어서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싶어서 손실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사면 손실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9년 전에 50만 원, 70만 원에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4천만 원에 사면 얼마의 손실을 확정하나요? 하나당 무려 3,950만 원의 손실을 확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기 때문에 손실을 확정하고 싶지 않아서 비트코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자, 지금 모빅을 관악산에 받으러 오신 분들은 관악산에 와서 받은 모빅이 지금 몇백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때가 제일 쌌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는 놓쳐서 호주에 와야 돼. 호주도 신청하지 않고 부랴부랴 이제 알고 와서 천모는 못 받고 퍼스 기준으로 줄 거를 믿고 오시는 거야. 비행기 타고. 자, 그분들은 지금 이제 손실을 확정하는 거죠. 손실을. 자, 이걸 이제 미래로 투사를 해보면 이걸 투사라고 하는데 미래로 투사를 해보면 모빅이 좋은 장부가 된다는 전제에서 좋은 신뢰망이 된다는 전제에서 모빅이 10만 원의 손실을 확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100만 원의 손실을 확정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분들이 손실을 확정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하고 돈을 벌고 계시는 겁니다. 매우 고약하죠. 진짜 고약합니다. 이게 입장을 조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거 만들면 안 됩니다. 그죠? 만들 거면 동의를 다 구하고 만들어야죠. 그죠? 유엔 같은 데서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빅을 만들어 줄 거니까 이 장부를 대체한다. 이렇게 말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가화폐예요. 국가화폐. 근데 국가화폐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배반을 하더라.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기술을 이용해서 민간이 하는 겁니다. 민간이. 근데 사실은 동의를 구했다라고 안 하지만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이 그거를 납득하지 못하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실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럼 모두가 손실을 확정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모두가 손실을 확정하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춥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머글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일리면 타당하죠. 그 전제에서는. 다만 그 전제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한 전제라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든 비트코인이 걸어온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머글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시대는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비트코인이 아무런 부가가치도 만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환상에서 깨어나는 그런 모멘텀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지금까지 손실을 확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계속 손실을 확정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기회라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에서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너무 부담되니까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이 게임이 상당히 좋은 장부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실 확정을 빨리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행하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혹시나 여행을 하지 못하고 돈도 벌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지금이라도 손실을 확정해서 나중에 손실을 확정하는 것보다는 좀 덜 손해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포모입니다. 포모. 근데 이게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화폐 현상의 본질이에요. 네. 믿어지지 않겠지만 화폐 현상은 인간 개미들이 모여가지고 다 함께 투표를 해가지고 어떤 장부를 선택하고 그 장부로부터 약속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개 껍질을 쓰기 시작하고 그 조개 껍질이 희소하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 조개 껍질이 화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약한 거예요. 나중에 이 모빅을 보면서 그럴 겁니다. 왜 내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왜 나한테 손실을 끼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있죠. 나는 이것을 위해서 글을 쓰고 칼럼 쓰고 책을 쓰고 유튜브 찍고 참여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네가 안 한 거다. 당신이 안 한 거다. 근데 모빅만 그럴까요? 비트코인도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알면 여기서 한 레벨 올라가면 그럼 이제 이걸 봤으니까 또 누가 장부를 만들겠네요? 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장부가 좋은 장부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설사 누가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거를 다 똑같이 동의하고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정도의 모험심과 어느 정도의 논리와 어느 정도의 믿음과 이런 것들이 다 뒤범벅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LA 가면서 기적을 믿느냐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겁니다. 네. 화폐의 현상은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내 것을 가져다가 미리 안 사람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르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알면서도 여기 모비코에 타지 않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 것을 우리가 지금 갖고 오고 있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인 거예요. 자기네 것을 갖고 온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빅이 좋은 장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모빅이 좋은 장부가 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 번 강조했었죠. 여러분들보다 저를 처음부터 미워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확신했던 겁니다. 모빅이 좋은 장부가 될 거고 자기는 안 올라탈 거기 때문에 자기의 동의도 없이 자신의 부를 가져온 거죠. 네. 이런 원리로 보시면 더 재밌게 모빅을 즐기면서 이 여행하면서 돈 버는 이 희한한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는지 뭐 이런 거는 좀 제가 답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손실 확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기회이자 부입니다. 네, 여기서 또 이동해야 되니까요.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고 또 이 영상 남겨놓을 테니까 뭐 또 재미있게 다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따 뵙겠습니다. 내일일지 뭐 하여튼 내일은 뭐 반드시 라이브 할 거고요. 몽트빌 행사 피날레니까 몽트빌 행사 이후에 QR 코드 잘못 긁어가지고 교환해 달라라든가 또 아니면 대충봉 언제 오르냐든가 아니면 관악산부터 다시 하면 안 되겠냐든가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코인 없고 이제는 코인이 10,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손이 떨립니다.
이제 시리우스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허튼 데다가 막 뿌리고 다니다가는 저는 선한 마음으로 줬는데 이거 허튼 뿌리고 다니다가는 이 장부를 제가 훼손한 주범이 되기 때문에 칼 맞습니다. 네, 저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세요. 특히 저랑 가까운 분들, 특수관계자들, 친구들, 친척들, 혈연들 아무도 특수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게 선언하고 시작한 거예요. 저하고 제 직계 가족만 특수하고 특수한 사람이 가장 크게 양보한 겁니다. 안 갖고 안 판다. 저랑 아주 특별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양보할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봐요. 안녕.